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18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11시에 토트넘은 에버턴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그나마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버턴은 현재 5경기 동안 승리가 한 번밖에 없을 만큼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FA컵에서 하부 리그 팀을 상대로 승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리그 성적은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토트넘의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리그 14위까지 떨어지면서 일단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버턴은 1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지금 토트넘의 순위를 보면 나름 토트넘이 빅6거든요. 빅클럽에 들어가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꿈은 바로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국의 어떤 한 전문가가 손흥민 선수의 꿈을 망쳐놓은 것은 토트넘에서 새 녀석 때문이다 라면서 3명을 공개 저격해 버렸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기사가 뜨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의 어떤 매체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월드 클래스다 라고 극찬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 제가 모두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2,500명 남은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That's a big question. Yeah, football, to be fair, we never know the future. To be fair, got a still contract here, been almost 10 years. You can't imagine how happy I am here. And yeah, football, but you never know. I'm just fully focused on for this season. Just want to win. Just want to win. And want to see, even one day when I leave this club, I want to see you all smiling and just calling legend of this club.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초에 있었던 팬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저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우승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승하고 싶다고 반복하면서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집중해서 우승하겠다 라고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토트넘 선수단 모두 한 마음으로 우승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 손흥민 선수는 그러기를 바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는 손흥민 선수의 꿈을 망친 선수는 3명이다 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이 분이 사이먼 조단이라는 전 크리스탈 팰리스의 회장 출신입니다. 이 사이먼 조단이 토트넘의 새 선수를 공개적으로 수위 높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는지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조단은 토트넘의 클럽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토트넘 선수 3명을 지목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팀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이먼 조던이라는 전문가는 토트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 3명을 지목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부상 문제에 시달렸고 그 결과 프리미어리그 14위에 랭크되어 있다. 토트넘은 주전 키퍼 비카리오와 핵심 센터백 반더벤과 로메로를 비롯한 핵심 선수 다수 없이 경기를 치렀다. 토트넘은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해 왔지만 결과는 엇갈렸고 지원군이 필요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토크 스포츠의 사이먼 조던은 토트넘의 선수층의 깊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팀의 우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 3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꿈이 토트넘에서 우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승에 도움이 안 되는 3명을 지적했다고 기사는 알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먼 조던은 토트넘의 3인조 매디슨, 존슨, 베르너에게 감명을 받지 못했다. 사이먼 조던은 매디슨, 존슨, 베르너와 같은 선수들은 토트넘 클럽의 성장에 도움이 될 선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 회장 출신 사이먼 조던은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큰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변화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사이먼 조던은 토크 스포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트넘이 이긴 경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카라바오컵에서 맨유와 토트넘의 8강전 경기를 보러 갔는데 제가 본 것 중에 매우 형편없는 두 팀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승리를 했고 소튼을 5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그만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과제는 매디슨과 같은 선수들과 몇몇 영입 선수들을 보는 것인데요. 매디슨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훌륭한 선수라고 할 수 있지만 매디슨과 같은 선수와 함께라면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존슨과 베르너와 같은 선수들의 영입을 보면 베르너는 두뇌가 없는 스피드 보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선수들을 보고 토트넘이 축구 클럽으로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이먼 조단이라는 전문가는 매디슨 같은 선수를 가지고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매디슨 가지고 우승 못한다. 매디슨의 퀄리티는 떨어진다. 그리고 존슨과 베르너를 영입한 토트넘인데 존슨과 베르너를 보면 그냥 속도만 빠른 스피드 보트를 보는 것 같다. 근데 두뇌가 없는 선수 같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매디슨, 베르너, 존슨을 싸잡아서 수위 높게 비난을 하는 사이먼 조던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영국 사람이 매디슨, 존슨, 베르너를 비난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매디슨과 존슨이 정말 못하면서 토트넘을 망치고 있는데 사이먼 조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명 때문에 토트넘이 우승을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솔랑키에게 꽤 많은 돈을 썼는데 토트넘은 매년 꽤 많은 돈을 이적료에 쓰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데 돈을 많이 쓴 것 치고는 팀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사이먼 조던은 베르너, 존슨, 매디슨을 싸잡아서 이 세 명 데리고 우승할 수 없다 라면서 이 세 명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우승의 꿈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더 부트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는데요.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는 토트넘은 엔제 감독이 매 이적 기간마다 선수단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고 있으므로 확실히 지원군을 영입해 줘야 한다. 토트넘은 이미 프라하에서 킨스키 키퍼를 영입하면서 수비진의 보강을 마쳤다. 더 부트룸의 수석 기자 그레임 베일리는 토트넘이 수비수 2명을 주시하고 있고 공격수 2명이 클럽에 제한되었다고 확인했다. 토트넘은 파리의 밀란 슈크리니아르와 페예노르트의 다비드 한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중앙 수비수이자 왼쪽 풀백으로도 뛸 수 있다. 그리고 더 부트룸이 파악한 토트넘이 최근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격수로는 바르셀로나의 윙어 안수파티와 AC 밀란의 공격수 오카포르 등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다. 하면서 현재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을 코멘트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튼 지금 사이먼 조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꿈을 망친 것은 매디슨, 존슨, 베르너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못하고 있고 현재 영국 현지에서도 얼마나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디슨과 존슨이 벤치를 지키는 가운데 두 선수가 각성을 해서 사람 구실은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선수단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비난이 나온 가운데 손흥민 선수만 월드 클래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월클이다 라고 칭찬을 한 매체는 스코어 90이라는
이제 인스타 계정이었습니다. 이 인스타 계정은 영국의 본사를 둔 영국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체는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하면서 이제 각 포지션별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5명의 선수들을 뽑았는데 5명만 뽑았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각 포지션별로 상위 5명을 뽑았는데 새롭게 출시된 등급 기준 UFL 게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포지션별로 누구를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이제 각 포지션별로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골키퍼에는요, 1위는 레알의 쿠르투아, 2위는 빌라의 마르티네스 키퍼, 3위는 리버풀의 알리송, 그리고 테오 슈테겐, 그리고 오블락 키퍼까지 5명의 선수가 월드클래스 키퍼로 뽑혔습니다. 이번에는 센터백을 볼까요? 1위는 반다이크, 2위는 살리바, 3위는 마갈량이스, 4위는 바스토니, 그리고 5위는 레알의 밀리탕이 뽑혔습니다. 현재까지 토트넘 선수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트백 순위를 볼까요? 1위는 아놀드, 2위는 하키미, 3위는 쿤데, 4위는 칸셀로, 그리고 5위는 리스 제임스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포지션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레프트백입니다. 레프트백은 밀란의 에르난데스, 2위는 맨시티의 그바르 디올, 3위는 진첸코, 4위는 디 마르코, 5위는 파리의 멘데스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번 볼까요? 세계 최고 1위는 로드리, 2위는 라이스, 3위는 레버쿠젠의 자카, 4위는 뉴캐슬의 기마랭스, 5위는 카이세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 미드필더 랭킹을 볼까요? 1위는 김덕배, 2위는 발베르데, 3위는 바렐라, 4위는 페드리, 5위는 카마빈가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까요? 공격형 미드필더 1위 벨링엄, 2위는 페르난데스, 3위는 웨데고르, 4위는 콜 팔머, 5위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뽑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윙어를 볼까요? 1위는 메시, 2위는 살라, 3위는 사카, 4위는 로드리고, 5위는 덴벨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전방 공격수 랭킹을 살펴보면 1위는 호날두, 2위는 홀란드, 3위는 음바페, 4위는 해리케인, 그리고 5위는 인터밀란의 마르티네스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윙어 랭킹을 보면 1위는 비니시우스, 2위는 하피냐, 3위는 레앙, 4위가 손흥민, 그리고 5위는 니코 윌리엄스가 뽑히면서 지금 제가 모든 포지션별로 이제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명단을 살펴드렸는데요.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 한 명만 이 명단에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 혼자만 토트넘에서 월클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와, 지금 영국 현지 팬들은 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엔제 감독이 전술을 잘못 쓰면서 손흥민 선수를 밀어주는 전술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 나가라, 손흥민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일부 팬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포지션별로 선수들의 월드클래스를 살펴보니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만 그나마 왼쪽 윙어로 월드클래스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한 명도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만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와, 우리는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못하는 에버턴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터지기를 기원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멀티골 넣으면서 2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폼이 확실하게 살아나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